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타이완 쫑텐TV가 미중 간 군사력 경쟁 상황을 아주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전광판에 보시듯이 중국의 신형 항공모함 푸젠호의 전자식 캐터펄트가 미국을 능가하고 있다. 또 항모에 적재할 수 있도록 날개를 접을 수 있는 젠35 스텔스기가 처음으로 노출됐다는 제목이 보입니다. 중국의 무기들을 흔히 짝퉁이라면서 우습게 여기고 있지만 기술 개발 속도와 물량전에 미국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건함 능력은 일취월장하고 있습니다. 타임즈도 보도한 내용인데 미국 매체 디 드라이브도 중국의 건함 능력이 2325만 톤인 반면 미국은 10만 톤이 채 안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무려 232배입니다. 너무나도 차이가 커서 거짓말 같습니다. 이 매체는 2020년 기준으로 중국 해군의 함정수는 355척, 미 해군이 296척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2035년이 되면 중국이 475척, 미국이 305척 내지 317척을 보유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 다리엔 조선소 하나가 미국의 7개 조선소와 맞먹을 정도로 중국이 배를 건조하는 능력은 상상 초월입니다. 미국의 해군 장관 카를로스 델 토로는 중국이 대규모 노예 노동력을 투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타이완의 군사평론가로 활약 중인 예비역 중장 수아이화미는 미중 간 건조 능력이 232배라는 것은 분명히 과장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미국의 생산 능력이 형편없이 낮아 지금 중국의 추격에 쫓기는 신세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 조선소에 대규모 노예 노동력이 투입됐다는 미국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노예 노동은 오히려 미국이 흑인 노예를 부렸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공격 잠수함도 유지 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블룸버거에 따르면 잠수함 49척 가운데 18척이 수리 중이거나 정비 중입니다. 무려 40%가 당장 작전에 투입할 수 없는 상태인데 이는 원래 해군이 예상했던 것보다 2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항공모함을 보면 중국이 후발주자지만 캐터펄트 기술에서는 이미 미국을 추월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왼쪽이 중국이 2024년에 취역시킬 예정인 푸젠함입니다. 오른쪽에 미 해군 니미츠함보다 열세인 것은 동력입니다. 니미츠가 원자력 항모인데 반해 푸젠함은 디젤입니다. 그러나 전자식 캐터펄트는 110m로 니미츠의 99m보다 깁니다. 또 발진 중량도 40톤 이상으로 니미츠의 34톤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푸젠함의 경우 중량이 더 나가는 전투기를 발진시킬 수 있습니다. 푸젠함의 전자 캐터펄트는 중압 직류 방식으로 고장 발생률은 3,000회당 1회, 미국 니미츠는 중압 교류 방식으로 400회에서 600회당 고장률이 1회라고 합니다. 같은 전자식 캐터펄트 같아도 마모와 폭발이 발생하기 쉬운 미국의 교류식보다 중국이 기술적으로 10년 정도 앞서 있다는 게 군사 전문가의 평가입니다. 젠20보다 성능이 대폭 향상된 스텔스 전투기 젠35도 기술적으로 무르익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제 F-35의 설계 개념을 카피하긴 했지만 추력을 높여 소음속 비행이 가능합니다. 또 동체 하부에 젠20, F-35와 유사한 EOTS 광전 조준 시스템도 탑재했습니다. 푸젠함의 위상 배열 레이더는 미 해군의 포드 항공모함보다 강력합니다. 푸젠함의 레이더는 32개인 반면 포드는 6개입니다. 중국은 최근 육상에 설치한 모의 항모 기지에 날개가 접히는 젠35 전투기를 노출시켰습니다. 미국의 상업 위성에 촬영된 모습입니다. 2024년에 취역시킬 항모 푸젠함에 배치할 준비를 어느 정도 마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